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2주차 주방 공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죠? 벌써 12주차로 지나갔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과제 발표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떤 공간도 좋아요? 핫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요 후반부에 배웠던 치수 이런 것들을 대순대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방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네, 주방 공간에 대한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주차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방 공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 내가 선택한 주방에 대한 활동 하는 거,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기. 그래서 활동 시간 주고 다시 이야기해서 피드백하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발표 진행은 별도의 동영상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방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동작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이번에는 주방 공간이고요. 사실은 주방 공간은 지금까지 집이죠. 우리 주택의 노동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가사 노동을 가장 집약적으로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밥하고 일하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변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쿠킹 클래스 같은 거, 그러니까 요리하고 셰프들이 뜨고 있잖아요. 뭔가 먹는 거라는 거에 식도락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이 식생활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는 거여서 주방 공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대, 필수 공간이었죠. 책상, 그리고 화장실 공간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 위생도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조합되는 치수 보셔야 되고요. 침대에 있는 공간은 하나만 해서 우리가 아마 평면에 대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책상은 침대 기존 플러스 책상이어서 거의 두 가지 공간에 평면은 앞에 거에 이어서 인면 이렇게 됐었고요. 화장실 공간에서는 여기에 이 분위기라는 것 저희 전반부에 이야기했잖아요. 재료, 조명,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 분위기를 어떤 걸 선택할 건가에 사진을 했어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주방 공간에 대한 걸 합니다. 여기는 주방 공간의 기능, 동선들이 조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주방 공간을 만들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에 자,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방 공간이 변화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유형이 조금 또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간과 공간 시간에 강조했던 어떤 동작 직수나 가구에 대한 치수를 알아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주요 공간 배치를 알아보면 공간에 대한 감각이죠. 공간에 대한 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보는 이런 수업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 대한 요구를 알아봅시다. 기본 요구요. 우리 요리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거. 그런데 추가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단순 먹기 위한 음식이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것만 했다면 지금은 어떤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먹는 즐거움, 요리하는 즐거움, 요리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주방 공간에서 요구되는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키친 라이프 시대라고 하잖아요. 쿡피플들 이런 용어들이 주방 공간의 요구가 얼마나 이렇게 변하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지 알습니다. 쿡 요리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여자만 엄마만 요리했지만 요새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로 주방이 굉장히 환하고 뭔가 누구라도 와서 일 같지 않고 즐겁게 요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요 채광 때문에 그렇죠. 녹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주방의 유형을 먼저 좀 볼까요? 주방의 유형은 사실은 저의 분류긴 하죠. 크기요. 주방의 크기에 따라서 주방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대형, 기타, 별도, 주방 플러스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형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계획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LDK면 L이 거실, D는 다이닝, 식사하는 공간, K는 주방이죠. 키친. 이게 한꺼번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 다이닝, 식사 플러스 키친, 주방이 같이 있죠. 요거는 요새 이제 갈수록 추세입니다. 이게 점점 대형화되고 고급화된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보통 L자형, 기역자형 주방이 많이 생기고요. 중대형은 이 DK는 D 따로 K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향후 이거는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싱크대 배치가 디귿자형으로 하느냐 대면형 이렇게 싱크가 있고 아일랜드가 들어가서 우리 글자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느냐인데 최소 이게 되려면 국민주택 규모 30평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소형으로 갈수록 일자형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 계획 체계에 있는 거고 앞으로는 소형 아파트라고 하면 20평형대 중형 아파트 기본이 되는 게 30평형대 대형으로 가면은 40평 이상을 말하지만 앞으로 주방은 점점 소형 아파트더라도 요 LDK형이 주방 사이즈가 줄지는 않을 거다. 예전에는 주방 사이즈가 소형으로 가면 작아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실하고 같이 쓰는 형태로 바뀐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형은 독립된 주방이 있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형으로 해서 보조 주방이 추가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 주방이죠. 5개 주방. 그래서 단독주택이건 아마 별도의 베란다를 갖게 된다면 테라스를 갖게 된다면 테라스나 베란다가 있게 된다면 베란다 같은 경우에 간이 주방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더 점점 커지는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규모도 커지고 고가의 건축비가 드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파트 공화국이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에는 저희가 욕실을 봤지만 이번에 주방을 보시면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90년대 이후에 국민주택이다. 국민아파트 평면이다. 그래서 거실, 마스터 베드룸, 그 다음에 침실, 그래서 방 3개에 거실인데 거실하고 마스터 베드룸 전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키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가 낮이죠. 요렇게 됐던 그래서 이게 다이닝, 그래서 키친 앤 다이닝이 DK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고 이 L자형 또는 기역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펜이 안 바뀌었네요. 이 싱크대 모양이 L자형, 영어로 L자고 우리나라는 기역자형이죠.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이닝 앤 키친, 그러니까 식사실하고 주방이 같이 있다. 그리고 후면 배치라는 거는 이제 요 싱크대 사람들이 뒤쪽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유가 여기 창이 있으면 땡큐고요. 요새 나오는 전면 배치, 아일랜드 같은 게 있어서 앞쪽을 보고 가사 일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는 주로 뒤쪽을 보고 가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후면 배치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가 하나 빠졌군요. 그래서 20평형대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난번에 저희가 주방 말고 욕실을 봤던 평면이네요. 근데 최근에 고급화된 거를 좀 보자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디귿자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싱크대 배치가 L자형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아일랜드까지. 그래서 이거를 디귿자 모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형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일랜드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요새 큰 평수에는 요게 뭐냐면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냉장고죠. 근데 요새 냉장고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자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딘가에 냉동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전 소물. 그래서 다시 가전인데 작은 물건들을 넣는 장. 그래서 키 큰 장이라고 해가지고 톨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이쪽이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팬트리라고 하죠. 식품 저장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게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런 가전소물장, 톨장, 팬트리 용어 쓰는 톨장, 냉장고 등이 들어가는 게 아파트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게 대형이죠. 그래서 이게 가전기기가 냉장고나 뭐 냉동고나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똑같이 욕실 봤던 그 평면의 주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십시다. 여기는 자 보십시오. 아예 거실하고 독립된 키친 다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서브 키친이라고 하는 보조 주방이 있고요. 거기에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는 다용도실 유틸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멀티룸까지 해서 세탁실이건 뭐건 말 그대로 멀티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세트가 기존에는 저희가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주방을 했다면 이게 그래서 다이닝 앤 키친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리빙이 독립되어 있는 아주 명확하게 대형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 플러스 이쪽 공간들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화, 고급화되는 추세죠. 여기는 뭐 워낙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뭐 표준화된 것도 있지만 추세나 고급화되는 것들을 봐야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물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보실까요?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요 아일랜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인덕션 두구 그 자리 있는 것 같고 여기 메인 싱크볼이 있고 여기 인덕션일 겁니다. 뭐 가스니 쿡탑이 있게 되면 여기선 냄새나는 조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아마 그런 냉장고나 뭐 이런 냉동고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비워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 문이 달려 있죠. 냄새 나는 것 저희 나라 또 음식 중에 냄새 나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쿡탑하고 건 싱크볼 있고 여기도 뭔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게 가전을 늘으라고 공간을 비워 놓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어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워 놓게 되고요. 그래서 요 공간이 있게 되면 여기는 아마 이제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지만 세탁실로 쓸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도 따로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세탁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리거나 아니면 요새는 피난용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피난 공간을 쓰면서 세탁 뭐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세탁기도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건조하더라도 외기를 통해서 말릴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새 최근 고급화된 아파트의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걸 사진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평면을 보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주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방 플러스 이게 이제 팬트리죠. 근데 이 정도 팬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팬트리, 이걸 팬트리라고 합니다. 식품 저장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내부의 어떤 싱크대 중에 주방 가구 중이죠. 주방 가구 중 대형 좀 키 큰 거. 그래서 키 크다 해서 톨장이라는 용어를 시장에서 씁니다. 톨장을 놓고 거기에다가 통조림이건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이렇게 다용도실은 저희 나라에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 빨래 보관소 등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다리미판까지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가 각각 별채로 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손빨래 할 수 있는 거, 기타 물이 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되든. 그래서 물 쓰는 공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 주방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건 아파트입니다. 문이 있죠. 그래서 뒤에 싱크대도 있고 볼도 작은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냄새를 많이 청국장 뭐 생선 구이 하게 되면 온 집안으로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집 안에 있는 주방이 창이 있었어요. 창과 문이 있어서 딱 격리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 얼굴을 보고 전면을 보겠다.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리빙, 다이닝이 다 오픈되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건 좋은데 최소한 냄새 나는 게 온 집안으로 퍼지는 거는 좀 별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리 냄새,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저장 공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진에 나중에 보이겠지만 싱크대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상부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부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장 공간에서 별도로 저장 공간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택 대형화, 그 다음에 식생활 강조, 먹는 요리 요새 맨날 브이로그나 각종 SNS에 보면은 먹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추세가 공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조주방 사례를 봤지만 여기서도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가 요새 확장 전후가 있잖아요. 지을 때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요 선들이 이 점선으로 보이는 게 확장 전이에요. 여기 애초에 분양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발코니인데 이걸 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방도 넓히고 거실도 넓히고 침실 원투 다 넓히고 이걸 넓히는 걸 고려해서 아예 평면을 사전에 이렇게 보여주죠. 침실도 넓히고 주방도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주방이 이렇게 되면서 보조 주방이 만들어집니다. 메인 주방 디귿자형이죠. 이제 디귿자형에 다이닝이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파이프 샤프트라고. 주방도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 쓰는 공간. 그다음에 아파트는 이게 수직적으로 101호부터 15층에 있는 1호까지, 30층에 있는 1호까지 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샤프트 필요하고요. 여기 확장해서 발코니 들어가면서 보조 주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확장형, 여기는 기존에 있는 선은 표시가 안 됐는데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확장을 해서 주방 디귿자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보조 주방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조 주방이라고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세탁실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네요. 세탁실에 싱크볼 하나짜리 작은 거 정도 들어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변경 전, 변경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코니 확장 안 됐죠. 그래서 이게 변경 전이고요. 확장 전입니다. 확장 전. 기존. 최초의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확장형을 미리 말해서 확장형으로 변경해서 저희는 확장형을 해주세요. 분양받은 다음에 소유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도 확장됐고요. 보시면 여기선 있었다가 여기 넘어갔죠. 거실도 확장됐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실외기만 놓게 되고 보조 주방, 주방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주방 변화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쭉 일자형에 여기 원래 여기만 냉장고요. 냉장고를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해서 REF라고 도면했습니다. 여기 있던 거를 요 안으로 아마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장을 짜고 상부장 짜고 그 다음에 여기 식탁 아일랜드 보조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여기 이제 아일랜드고요. 식탁은 여기 또 들어가겠죠. 보조 주방. 요게 최근에 아주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게 35평대, 뭐 30평형대 정도 되면 요새 방 3개 거실 정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거실 나왔을 때 이걸 확장해가지고 쓰는 평면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주택 규모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편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단독주택 외부 주방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부뚜막을 쳐본 거고요. 얘는 해외 사례인 것 같은데 수영장 있고 그러니까 아예 외부에 이 비피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릴, 싱크 다 매입형으로 뭔가 이거는 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5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추입니다. 추이. 그래서 보면 이게 인치와 피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정도의 외부 주방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요 동작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 공간에 조리하고 식사 선반 여는 거 보시면 이거 식탁하고 해가지고 식탁 끝에서 60은 60 갖고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싱크대에서 일을 할 때 밑에 하부장을 열 때 공간이 이거는 333에서 90cm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서 뭔가 조리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만 해도 50cm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이 휠체어 공간 보셔야 되고요. 90 넘어가야 됩니다. 휠체어 공간에 이건 식사인 것 같은데요. 식사 조리하는 거 공간들. 그래서 요 정도의 범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주방은 가전하고요. 가구가 지금 같이 혼용되어서 있는데 주방 가구에 여기 가전 포함해서 냉장고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요리의 순서를 보면 냉장고에서 음식을 빼서 뭔가 펼쳐놓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씻고요. 조리를 한 다음에 이건 식탁입니다. 말들이 옛날 말들이어서 여러분 좀 어려운데 식탁으로 옮기는 과정. 이게 이제 주방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가사 노동의 집약적인 곳이어서 이게 그 냉장고고요. 미국 책에서 나오는 요 내용들이 우리나라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쿡탑, 싱크볼,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빼고 준비를 하고요. 이게 프리페어드 이게 준비됩니다. 준비를 뭔가를 해서 그다음에 씻을 건 씻고 그다음에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여서 어렵긴 하지만 작업 삼각대라고 하고 삼각형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워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하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수가 최소 얼마 필요하다. 미니멈 치수가 얼마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 23cm가 필요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35.5cm가 필요하다. 요거는 그래도 60 정도는 넘어야 된다. 여기서 40cm 있어야 된다. 요런 치수들이 조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영어여서 부담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다 이거 번역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요런 사이즈를 최소로 확보를 하기가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 실제 상황이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이 돼서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원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주거의 작업 동선에 대해서 이거 먼저 표현이 되시죠? 이거는 싱크하고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동선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요. 이게 대면, 그러니까 는자형이라고 그러죠. 병렬형, 이것도 병렬형, 이게 디귿자형, 이거 디귿자형, 이게 기역자형, 이게 기역자형. 조금 번영되기는 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아일랜드형 이렇게 있을 때도 다 이 A, B, C의 삼각형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삼각형들이 그래야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해외에서 했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L형, L형. 이걸 U자라고 하고 우리는 디귿자라고 하고 여기 U자. 그다음에 병렬형입니다. 병렬형. 다시 쉽게 보면 냉장고 영역, 수납 영역, 세정 영역, 준비 영역, 조리 영역이라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도 책이 아니라 무슨 다음 네이버 같은 데서 보시면 이 사이즈들이 나와 있어요. 가스 엔진은 최소 얼마야 되고 여기 준비포 그 다음 싱크볼도 이건 종류 따라 다릅니다. 여기 치수 여기 치수 뭐 여기 치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주방 가구 하는 데서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최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주방이 구성이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상부장 35짜리 2개 넣고 뭐 이렇게 코너장 넣고 좀 대형 넣고 이런 것까지 나와서 그렇지만 이런 디테일한 사이즈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현재로서는 단 여기 상부장이 올라가게 되면 얼마 올라가고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콕탑이 60폭이고 기본 폭이 얼마 정도 잡힌다.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 디귿자형, U자형에서는 여기 싱크볼이 900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얼마로 간다. 그 정도 상부장의 높이, 그 다음에 폭,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품을 광고하는 거니까 이 디테일한 치수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치수도 뭐 주방 가구 한샘이나 뭐 NX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시키면 되겠죠. 도면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건축할 때 주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거는 아일랜드 밑에 이제 식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3235가 필요한지 이거 2000 얼마가 필요한지 정도를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김치 냉장고 있고 기본 냉장고 들어갔고 수전하고 쿡탑 정도는 묘사가 되어야 되고요. 주방의 인면입니다. 전개도라고 하죠. 내부 전개도라고 하는 것들. 여기 상부장 요만큼 나와 있고 이게 뭔지 팬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뭔가 시설들 배관들이 들어가 있고 냉장고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냉동고가 들어가 있고 냉장고 위 상부장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 되니까 뭐 이건 제가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그냥 이어서 할게요. 지겨우신 분들은 쉬었다가 들으십시오. 그래서 싱크대 기본 사이즈 550, 좀 작습니다. 사실 요새 600까지 다 가고요. 610 옛날 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콕탑 기본 사이즈, 싱크 사이즈 정도 돼 있고 이것도 전체가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2250, 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1200에 600, 1200, 600에 600, 그럼 2400 정도. 기본 이건 1500짜리. 이 정도 사이즈가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싱크대 배열을 고려한 전체 공간 치수를 대충 미니멈 이 정도면 주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주방 업체에서 따로 들어가서 제작하죠. 설계 제작은 주방 업체에서 따로 합니다. 자, 메인에 대해서 싱크대가 주방 가구고요. 사실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소형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레인지, 밥솥, 커피 메이커, 요새 토스터, 주스기 뭐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게 가전 소물장입니다. 냉장고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확보를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큰 공간을 다루려면 요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별도로 이제 주방 내에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들도 만듭니다. 그런 수요가 좀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본 거 딱 나왔네요. 그래서 냉장고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가전 소밀장을 해가지고, 이게 전자레인지, 오븐형 전자레인지고, 여기 보면은 슬라이딩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빼는 거, 밥솥, 커피 메이커 같은 거 넣고, 키 큰 장이 아까 말한 팬트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금 식품 보관의 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가 되겠죠. 얘는 냉장고 자리, 가전 선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앞으로 쭉 나오고, 이 가전 선물장이 아일랜드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 찾아보십시오. 요새 이거는 이제 별도의 가구로 나와 있어서 독립형, 매입형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찾은 거는, 요새는 이렇게 커피 마시는 공간을 가전 선물에 따로 별도로 빼서 별도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안 나와서 이게 이제 아일랜드 옆에 이런 게 살짝 같이 겸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트렌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론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수업 시간에 저희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듣고, 수업 끝나고 나서는 복습 영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